자, 다음 18에서 20번부터입니다. 현대소설 흐르는 북이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네요. 18에서 20번. 자, 현대소설이고요.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 자, 요거는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쯤 읽어봤을 수도 있을 법한 작품이죠. 북이 흐른대요. 자, 북이 흐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달된다는 얘기겠지. 자, 안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손자,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3대에 걸친 이야기인 거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북을 치는 고수예요, 고수. 근데 좀 약간 그 어떤 장인적인 이런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고수인가 봐. 근데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겠죠, 그렇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북 치는 게 죽어도 싫어요. 왜? 어렸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북 치러 간다고 맨날 집 비우고 밖에 나가 살았었거든. 그치? 그러면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이 큰 축을 이룰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일단 유년 시절 아버지와 관련된 이제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제 가장이 됐단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뭘 중시하냐면 체면을 중시.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얘기지. 우리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당신이 밖에 나가서 북 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남들한테 좀 부끄럽다, 민망하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은 뭐로 인해서 이제 북을 치는 요거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손자와 아버지가 또다시 갈등을 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갈등하냐? 이 손자는 탈춤 동아리. 지금 보니까 얘들아, 여기 손자 탈춤 약간 전통이죠, 그죠? 할아버지 고수 북 치는 거. 이것도 전통, 국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서로 맞네요. 그치? 그래서 손자와 할아버지는 지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둘 다 전통적인 예술을 한다는 점에서. 근데 손자 입장에서 보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좋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잖아. 그치? 체면을 중시하고 당신 이제 북 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손자와 아버지의 갈등은 할아버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치? 손자는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손자한테 뭐라고 할 거고 손자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제목을 다시 보면 흐르는 북이 이 얘기는요. 북 치는 건 누구였어요? 할아버지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치던 북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 손자로 연결이 된다 라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이 작품은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제 전통과 현대 이런 가치관을 세대 간의 갈등으로 풀어낸 이 정도 작품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갑시다. 18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기억부터 미음, 대모, 앞뒤에 연결해서 맥락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적절치 않은 건 정답 5번이었습니다. 미음을 보시면 어머니의 말입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자, 어떤 상황이었냐?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자가 할아버지 변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 어머니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대답하는 것 좀 봐 라고 뭐라고 하는 장면이야. 자, 그럼 5번 선지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자, 여기서 어머니가 없다가 생긴 거 아니죠. 새로운 인물의 발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나 더,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자, 여기서 손자와 아버지 간의 갈등은 할아버지로 인해서 나타난 거지. 할아버지 이해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거잖아. 아들이 말대답해서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대답하는 것 좀 봐. 근본적 원인을 보여준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18번에 5번 가져가시고요. 다음 19번입니다. 일글 구절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게 되면 자, 1번 세련된 입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련된 입신이란 것은 누구의 삶? 아버지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삶. 자, 세련된 입신은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규 아버지가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노인의 소망 아니죠. 세련된 입신은 아버지의 삶이라니까 민노인 소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다음 2번 날씬한 생활. 날씬한 생활을 보게 되면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지금 누가 누구를 격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격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날씬한 생활은 아버지의 삶이에요. 역시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비판 틀렸죠. 날씬한 생활은 아버지 거라고요. 다음 3번 역사의 의미는 자 요거는 성규의 대답, 손자의 대답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 세대끼리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이 나한테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면 무슨 얘기? 한 세대를 건너뛰고 나랑 할아버지랑 친해진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을 반영. 여기가 틀린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4번 생활인의 감각. 맥락 보면 성경의 말 속에서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의 감각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는 할아버지 생애를 이해합니다. 자, 무슨 얘기? 이 생활의 감각은 누구 거? 아버지의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생활. 그거에 대해서 성규, 손자는 아버지에게 생활인의 감각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지막 5번 비극의 차원. 맥락 보면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건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 나랑 아버지랑 갈등하는 건 비극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어. 그럼 5번 선지. 민노인과 아버지가 갈라선 요 둘의 갈등이 아니고 이 둘의 갈등이라고요. 그치? 그래서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여기가 틀린 거. 네, 19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다음 20번입니다. 학습활동 과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적절치 않은 것이었는데, 자, 정답은 4번이었죠. 4번을 보시면, 민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 자, 여기 보면, 이거. 손자가 할아버지와 가까워졌던 것은 할아버지의 예술혼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여기 성규의 말,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규의 말을 보게 되면, 손자의 말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상처도 이해는 합니다. 그치만 나는 할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민노인의 화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다음 전후치전입니다. 21에서 24번 세트. 자, 전후치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단락이 두 단락으로 나와 있죠. 자, 왼쪽 단과 오른쪽 단에서 스토리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 중략을 기점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왼쪽 부분은 임금이 전후치에게 명을 내려. 뭐 하라고? 도적대를 물리치라고. 그래서 이때 명을 내릴 때 어주와 임금을 줬다. 그죠? 그래서 이 전후치가 도적 두목 누구요? 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엄준을 물리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엄준을 물리치기 전에 쟤네들이 얼마나 군세가 이제 대단한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후치가 솔개로 변신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전후치는 임금의 명을 받고 도적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뭘 활용했다? 도수를 활용했네. 아, 이 전후치는 도수를 부리는 영웅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략단, 오른쪽 단을 보시게 되면 이 전후치가 영모를 꾸몄대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
전우치를 잡아들여라. 자, 위에 거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지? 위에는 임금이 전우치한테 도적 좀 물리쳐줘라고 명을 내린 거고, 여기 대목에서 임금이 전우치한테 질책하는 거지. 너 왜 영국 꾸몄니? 자, 죄를 묻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전우치가 갑자기 반성하는 척을 해. 절 죽여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뉘우치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하거든? 근데 또 임금도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 껌뻑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임금이 전우치를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전우치가 갑자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 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뭘 한 거예요? 그림 속으로 도망갔다 도수를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위쪽에서는 전우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적대를 물리치는 이야기였고, 오른쪽 부분은 전우치가 도수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1번부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위클에 대한 이해 적절치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얘는 단순한 내용 일치여서 앞에 맥락 확인해 보시면 여기였죠. 어주와 임금을 내린 것은 잡아오라고 명을 내린 거야. 명을. 그동안에 수고를 치야 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 엄준 잡아오거나 준 게 아니에요. 잡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 치하, 여기가 틀린 거죠. 자, 다음 22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하나씩 맥락 확인해 보시면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미음은 상이 헤아리시되, 비읍은 상이 가만히 생각하시되. 요 대목이야, 요 대목. 저 반성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 불쌍하네 풀어줄까 하는 그 장면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전우치의 속임에 넘어간 거죠, 임금이. 그지? 그래서 5번에 무브는 의도대로 전개되고 있다. 네, 그대로 해결이 되겠네요. 자, 다음 23번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 여기 보시면 엄준 토벌 사파 가 영문 운명 설화 나 가와 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셋째 줄, 각각의 사파들은 긴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도술사유. 그리고 나서 나 다음 보시면 주인공이 밑줄 조력자 없이 도술로 해결하시. 여기 도술로서 도적을 물리쳤고 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력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혼자서 다 했다고요. 포인트 잡았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시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가나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해결. 아니요, 혼자 했어요. 혼자 교감하여. 여기가 틀린 거. 다음 24번은 A의 상황. 왼쪽 단에 있죠, 마지막에. 엄준이 진정치 못하여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전우치가 도술로서 물리치니까 제일 적절한 건 혼비백산. 혼이 빠져 정신없는 상태. 혼비백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에 5번까지 전우치 지점까지 끝냈고요. 자, 그 다음 25에서 27번으로 갈게요. 자, 25에서 27번은 현대시 세트들이었습니다. 현대시 세트들 가를 보면 새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죠. 자, 요 작품 어떤 작품인지 대략 잡았을까요? 자, 일단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연을 보시면 새는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해요.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을 한대요. 자, 여기서 우리 새라고 하는 시적 대상의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노래인 줄 모르고 노래하고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한대요. 무슨 얘기? 의도 없이 뭐 한다? 노래하고 사랑한다. 그죠?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연 보니까 울어서 만들지 않고 교태로 가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 새는 가식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아무런 의도, 노리는 거 없이 합니다. 꾸미지 않고 합니다. 아, 이 새라고 하는 대상을 순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3회를 보니까 포수는 한 덩이 낙으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다시 포수가 순수를 겨냥 누굴 겨냥? 새를 겨냥. 포수가 새를 순수를 겨냥하는데 문제는 매양 쏘는 것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 겨냥을 했어요. 근데 쏘는 건 뭐밖에 안 된대? 새밖에 안 된대. 무슨 얘기? 순수는 겨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순수는 겨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포수는 이 순수를 더럽히고자 하지만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순수는 변질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새라고 하는 건 순수한 대상이니까 당연히 긍정이 될 거고 포수는 이 순수를 없애고자 하는 거니까 부정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한 장 넘어가서 나 작품으로 갑니다. 자, 나 작품은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네요. 자, 어머니의 그릇. 자, 대충 보면 엄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대. 그죠? 근데 우리 A 부분 봐봐. 나는 그릇이라고 해요. 자, 어머니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 더. B.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 그릇을 만드셨고 창조한 거고 나는 사전을 통해 찾은 거야.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시를 쓰는 내가 부끄럽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고 찾는 거 이런 것은 부끄럽다. 그럼 반대로 어머니는 긍정으로 읽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시인의 자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시였다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작품 노래와 이야기라는 작품이었는데 자, 보시면 노래는 심장에 박히고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대요. 자, 노래는 심장에 박히는 거고 이야기는 뇌수에 박히는 거네. 뭐 대충 보면 심장은 여기 가슴이니까 얘는 뭐 감성을 자극한다라는 얘기가 됐고 뇌수는 여기 머리니까 이성을 자극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처용이 노래로서 엎드리게 했다지만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무슨 얘기? 목청을 떼 노래하지 않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대. 자, 이 얘기죠. 이 두 가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버려지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노래와 전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정관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박동을 골라 넣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와 이야기가 한 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심장의 박동, 리듬을 집어넣는다. 즉 노래와 이야기를 결합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 긍정 부정이라기보다는 노래와 이야기의 차이점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결론은 두 가지가 뭉쳐진 시를 쓰고 싶다 라는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25번 가다의 공통점 눈치챘어요? 네, 대조, 대비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번을 보시면 가의 문맥적 의미인데 보기를 보시면 하늘은 푸른데 천이란 글자는 푸르지 않아. 무슨 얘기?
천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하늘의 푸름이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책 읽기가 싫다. 뭔 얘기입니까? 진정한 본질을 담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걸 찾아버려요. 요거겠지. 그렇지? 삶과 동떨어진 단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글을 어디서 찾았다? 사전에서 찾았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 디귿이 포함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해서 요것만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리을, 남은 가사, 노래 없는 가사.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정답 4번. 요걸 찾아가시면 돼. 무의미한 거, 의미가 없어진 거. 다음 27번으로 갈게요. A부터 E에 대한 감상 적절한 거. 자, 1번하고 2번 선지는 요걸로 그대로 해결하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을. 다음 3번 보시면 C. 정관보가 5선지로 바뀌었고 C 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다. 시를 쓰는데 노래 같지 않은 시를 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번.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유시보다 정형시, 자유시랑은 자유롭게 쓴 거고 정형시 형식 틀을 갖춰서 쓴 거고. 근데 정형시가 좋다, 자유시가 좋다? 이건 알 수 없죠. 네. 3번 틀렸죠. 다음 4번. D. 노래하고 싶은 시는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심장의 박동, 뭐 리듬을 넣는다. 아니면 심장이니까 뭐 감정을 넣는다. 정답은 4번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 4번. 다음 이강백의 결혼 28에서 29번 세트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우리 희곡 작품에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남자는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는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부자를 찾아가요. 부자에게서 집도 빌리고 옷도 빌리고 구두도 빌리고 시계도 빌리고 온갖 것들을 다 빌려요. 자, 그래서 다 빌렸어. 다 갖춘 상태에서 여자를 찾아가서 저 당신 사실 좋아합니다. 결혼합시다. 청혼을 했단 말이죠.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남자도 다 갖췄네? 생긴 것도 괜찮네? 좋아 보인단 말이야. 이때 하인이 등장해요. 부자의 하인입니다. 자, 왜 등장했을까? 남자가 빌린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시간 지나면 다시 빼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가져갑니다. 빌린 겁니다. 그럼 남자는 갈수록 빈털터리가 돼가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보고 여자가 이 남자 뭐지? 이때 남자가 자신의 진심으로서 여자에게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여자도 이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의미. 사실 뻔한 얘기죠. 사랑은 외면이 아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였고, 두 번째 소유의 의미.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가 이런 대사를 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빌린 겁니다. 그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빌려온 거다.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유는 없다.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결혼이란 희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갈게요. 우리 A를 참고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하라고 했어요. A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에 거 보면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입니다. 그죠? 자, 1번부터 기억. 하인, 책을 뺏어버린다. 네, 빌린 거니까 가져간 거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된다. 맞고요. 니은, 남자가 항의하자 시계를 보였대.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시간이 되면 줘야 된다. 라는 얘기야. 다음 디귿. 디귿이 여자 얼굴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란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할 받아들이지
않는군. 자, 여기서 여자가 나가는 거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나간 거죠. 여기 봐.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거 당신 빌린 거 아니잖아요. 다 당신 거잖아요.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는 눈앞에서 하인이 가져가는 걸 봤잖아. 그치? 응. 그래서 3번에 그 말을 거짓이라, 빌린 것이라는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거지. 자, 다음 리을. 넥타이를 빌렸었던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빌린 넥타이를 함부로 썼습니까? 소중하게 썼어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자에게 전하는데 관객을 증인을 삼았다. 마지막 미을. 여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부축해 일으키고 하인이 폭력적으로 뺏어가니까 남자에 대해서 마음을 보입니다. 이런 장면 28번에 3번 가져가시고요. 다음 29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희곡의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밑줄 좀 칠게. 현대극에서는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 무슨 얘기냐? 관객이 극중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객이 극중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전기에 영향을 미쳐서 남자와 하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여기 하인은 끝까지 가져가기만 해요. 가져가기만 해요. 이 둘의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 얘는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래서 5번이 적절치 않은 거였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에서 34번. 자, 공통영역 마지막 세트 다시 복수로 왔네요. 30에서 34. 자, 마지막 독서 지문 이제 음악과 관련된 독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눠지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1문단 보시면 미안해요. 2문단 보시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음악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피타고라스. 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음악이다. 직접 연주하면서 분석해서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정수비를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 피타고라스가 봤을 때 듣기 좋은 음악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뭘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나왔던 이 정수, 비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때 그 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 한 옥타브 사이의 도는 2대 1의 비를 갖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와 솔은 3대 2의 비를 갖는다. 다음 솔과 그 위에 도는 4대 3의 비를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3대 2의 비를 갖는 도와 솔의 음정을 5도라고 했죠? 네, 5도 라고 했고요. 다음 4대 3의 비를 갖는 솔과 그 위의 도의 비를 4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피타고라스가 봤을 때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의 역으로 가겠죠. 수학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음악 이런 걸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제누스. 자, 아리스토제누스는 음악관을 비판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자, 일단 요 아저씨는 피타고라스를 비판했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어떻게 음악을 수학으로 설명을 하니? 실제적으로 봐야지. 그지? 뭔 얘기입니까? 실제로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각적 지각이 수적 비율보다 판단하는데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감각적인 느낌이, 감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귀로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아름다움을 판단했대. 그래서 라문단 보시면 아리스토제누스는 경험적인 현상론적 입장에서 리듬,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고요.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성향은 후대 음악주의자들로 이어졌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번 서술 방식에 대한 적절한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은 가. 읽어보시면 비유적 진술은 없었고요. 2번엔 나에서는 핵심적 용어 개념을 정의 찾기는 어려웠었고요. 다를 보게 되면 여기죠. 아리스토제네스가 피타고라스를 비판했다네. 둘 사이에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거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선지 보시면 라에서는 계속해서 아리스토제누스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앞달랑개혁과 대조 요게 틀린 거였고 5번 마 보시면 상반된 견해를 절충이라는 얘기는 요거 받아들이고 요거 받아들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말을 보게 되면 각각의 성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요 얘기죠. 절충의 방식은 없었다. 30의 정답 3번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 31번의 보기를 보시면 뭔가 조금 복잡해 보여. 자, 여기 보면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대요. 가장 높은 단계, 뮤지카 문다나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뮤지카 슈만,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세 번째 단계 뮤지카 이름이 인스트루멘탈리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요 두 단계 뮤지카 문다나와 뮤지카 슈마나 두 단계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물리적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다시 무슨 얘기?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들. 그죠? 자, 하나씩 조금 구체화해 볼게요. 뮤지카 문다나라고 하는 것은 천체 지구가 만드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조화, 우주의 조화를 뜻하네요. 자, 그 다음 뮤지카 휴마나는 육체와 영혼, 그들의 조화. 아하, 이거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 이제 범주가 조금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소리의 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추론한 것인데, 기억 같은 경우는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가, 조화로 이어졌다 라는 얘기로 그대로 연결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니은, 네, 직접 연주야. 직접 연주. 직접 연주는 정신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 물리적 차원, 네,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 3번 디귿이 구현되면, 디귿은 하프에서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 자, 보세요. 하프에서 소리가 조화. 소리의 조화는 뭡니까? 디귿이죠. 아, 다죠, 다. 그래서 3번 선지 디귿이 구현되는 건 나가 아니고 다이다.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에 리을 볼까요? 간단한 정수비가 기반이 되는 것은 다이죠. 정수비로서 결국 소리의 조화를 만드는 거잖아. 다음 5번에 미을, 피타고라스 율을 구현하면 이것도 실제적인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31번의 정답 3번 가져가시고요. 32번 보시면 음악주의자의 실제로 감각적으로 들어야 이루어지는 거, 들어야 느껴지는 거지. 자, 1번 보시면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 이건 들은 게 아니지. 그치? 땡. 2번 요소들의 수리적 관계,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죠. 땡. 3번 들으면, 오케이, 정답 3번. 4번에 대칭 관계, 요거잖아. 땡. 5번 피보나치, 이거잖아. 땡. 32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뭔가 복잡해 보여요. 자, 33번 보기에서 지금 여기 이제 옥타브별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도에서 파까지, 그죠? 도에서 파까지는 12대 9래요. 그리고 파에서 솔까지는 9대 8인데 5음이라고 나오네. 자, 그 다음 솔에서 높은 도까지는 8대 6이래. 자, 근데 우리 B잖아요. 그죠? 12대 9는 결국 몇 대 몇입니까? 4대 3인 거죠. 8대 6도 결국 4대 3인 거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여기 4대 3은 몇 도라고 했어요? 4도. 그죠? 4도. 그죠? 그러면 도부터 높은 도까지는 4도와 5음의 결합이 되는 거지. 그치? 4도, 5음의 결합이 되는 거다. 요 얘기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B가 더 나오는데 도와 높은 도까지 12대 6이래. 12대 6이란 얘기는 결국 2대 1이란 아까 본문에 나왔던 그 얘기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도에서 솔까지 12대 8이래요. 근데 우리 알잖아. 도에서 솔까지 3대 2, 12대 8이나 3대 2나. 그지? 5도란 얘기. 그럼 파에서 높은 도까지 9대 6. 얘도 마찬가지. 몇 도? 5도란 얘기네요.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된다. 한 옥타브는 여러분 4도, 5음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고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는 거네. 그지? 다시 우리 정리. 이걸 토대로 한 옥타브는 4도, 5음, 4도의 결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4도와 5음을 합치면 도에서 솔까지 5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한 옥타브는 4도와 5도의 결합이다. 그 얘기였어.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도솔과 파부터 높은 도까지 음정은 각 객군 둘 다 5도죠. 5도, 3대 2. 다음 2번.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 오케이. 다음 3번.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하나의 5음. 오케이. 다음 4번에 혈의 길이가 12대 8. 12대 8. 도에서 솔까지. 이거 몇 도라고요? 12대 8은 3대 2, 5도라고요. 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현 길이의 비 9대 8은 네, 4도, 5음. 다시 4도, 5음이 5도. 5도에서 5음 빼면 4도. 5도에서 4도 빼면 5음. 네, 그 얘기였죠. 정답은 4번 가져가시고 34번에 바꿔서 읽어보시면 들어있다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4번까지 공통 영역 영상 2개로 쪼개서 올라갈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